안녕하세요. 클로이빌 클로입니다. 평생 쓰려고 구매한 소중한 명품 가방 혹은 너무 의미가 있어 쉽게 바꿀 수 없는 가죽 제품에 예상치 못한 이염이나 얼룩이 생겨 속상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가죽 가방과 명품백을 사랑하는 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가죽 얼룩 제거 방법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지금까지 사모은 가죽 클리너와 관리 제품에 대한 솔직 리뷰, 언제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지 주의사항과 팁까지 말씀드리고 직접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클리너로도 지워지지 않는 가방 이염을 누구나 집에 하나쯤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하고 익숙한 제품으로 깨끗하게 제거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사용한 제품이 뭐였는지, 어떻게 제거했는지, 그리고 얼룩을 제거한 부분이 반년 이상 훌쩍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까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제품은 광고나 협찬이 아닌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구매한 것들이고요. 이 영상을 찍기 위해 급하게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지난 수년에 걸쳐 하나씩 필요에 의해 사고 사용해온 것들이거든요. 마지막에는 집에서 얼룩을 제거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공유할 예정이니 명품백을 단 한 개라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올리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이것 말고도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제 역량껏 가능한 주제라면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다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저의 케어 제품이 들어있는 박스인데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보면 얼룩 제거 클리닝, 스크래치 제거, 까짐 코팅, 염색, 케어 관리 이렇게 4부류로 볼 수 있고요. 추가로 루이비통 금속 장식, 변색 관리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얼룩 제거 클리닝 제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플리에 가죽 클리너와 페니체 염료 제거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일단 성격이 다릅니다. 플리에 가죽 클리너는 가죽에 손상 없이 겉에 묻은 생활 얼룩을 제거하는 좀 더 편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로션 느낌의 가죽 클리너고요. 페니체 염료 제거제는 좀 더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이염된 색상을 빼고 염료를 제거하는 강한 약품 느낌의 제품입니다. 강하다 보니 잘못 사용하면 가죽에 코팅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요. 플리에는 로션 같은 느낌이라 사실 짙은 염료, 이염이나 물든 얼룩 등에는 효과가 거의 없지만 보편적인 생활 얼룩이나 물티슈 등으로는 지워지지 않는 표면에 묻은 얼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주로 플리에 클리너를 잦은 사용에 의한 때, 손때, 금속과 가죽의 마찰 부분에 생기는 금속 얼룩, 부위가 적은 화장품 자국 등에 사용하는데요. 사실 자잘한 생활 얼룩에 효과가 좋고 가죽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서 부담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착색이나 염료의 이염 같은 심각하고 깊은 얼룩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 페니체 염료 제거제는 확실하게 염료를 제거하기에 효과가 좋은 편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사용하면 가죽 본연의 코팅이나 색상이 벗겨지고 손상될 수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염이나 얼룩이 있는 게 낫지 코팅이 벗겨지는 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마치 잡티 몇 개 없애려고 얼굴 피부를 다 갈아버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일반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완전 고가의 가방이나 너무 미세하고 작은 국소 얼룩에는 추천하지 않아요. 괜히 미세 얼룩 지우려다가 더 큰 부위로 망칠 수 있고요. 물론 잘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염료를 제거할 수 있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거든요. 바르고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되고 문지를 때도 너무 세게 빡빡 문지르면 바로 가죽에 손상됩니다. 업체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이염이 있는 부분에만 면봉이나 거즈로 세정제를 묻혀 가볍게 닦아내고 한 번에 제거가 안 될 경우 말렸다가 가볍게 닦는 과정을 2-3회 반복하고 2-3회 반복에도 지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을 멈춘다 입니다. 절대 안 지워진다고 막 더 세게 문지르면 안 되고요. 불린다고 거즈로 오래 덮어두는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적당한 힘과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사용하다가 염료가 아닌 가죽에 코팅 컬러까지 묻어나온다면 즉시 사용을 멈춰야 해요. 효과가 좋은 만큼 잘못 사용하면 가죽이 망가질 위험도 크기 때문에 애초에 적당함을 유지할 자신이 없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옷 때문에 물든 이염을 지운 제품은 이 두 가지 전용 클리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말고 영상 후반부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스크래치 제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민트앤민트 스크래치 제거 크림입니다. 저는 이걸 인스타인가 유튜브 광고로 우연히 보고 오 효과 완전 좋네 하며 바로 주문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이 제품은 스크래치가 생긴 직후에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장점 겸 단점이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생겨도 지워질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직후가 아니라면 효과가 없는 것이 단점이 되는 거죠. 주로 디올의 레이디백 같은 램스킨 제품의 스크래치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샤넬의 램스킨 제품에 사용을 해봤지만 스크래치가 생긴 직후가 아니라 그런지 스크래치는 전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가죽 종류로는 아닐린, 세미 아닐린, 풀업 가죽이고 그 외의 가죽에는 효과가 없다고 해요. 결국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코팅된 가죽에는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만약의 경우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계속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효과는 못 본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까짐 코팅, 염색 관련 제품인데요. 저는 가스코에서 구매한 가죽 염색약과 코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팅제는 무광, 반광, 유광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염색제는 블랙과 아이보리 흰색 그리고 그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유색은 색상 맞추기가 워낙 힘들어서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이보리와 흰색은 섞어서 사용하면 웬만한 흰색 크림 계열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랙이 가장 사용하기 수월한 색상이에요. 저는 이걸 가죽 부츠와 신발에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던 거고 핫 스탬핑이라고 하죠. 가죽에 새긴 금박 혹은 은박 이니셜을 제거하기 위해 가끔씩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고가의 가방에는 함부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염색이라는 것이 염료의 톤을 완벽하게 맞추기가 어렵고 코팅도 기존의 가죽 코팅과 이질감 없이 결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괜히 작은 얼룩 지우려다가 가방 전체를 망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무조건 써보세요 라고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특히 막 덤벙거리는 분들이나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너무 까짐이 신경 쓰이고 보기 싫다, 볼 때마다 짜증나서 가방을 안 쓰고 싶다 하는 정도로 심하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신중하게 아주 조심히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모서리 등 마찰이 잦은 부분에 까짐이 생겨 가죽 안쪽 살이 그대로 드러났을 경우에 염료젤을 스펀지나 면봉 같은 걸로 얇게 발라주시고 말린 뒤에 코팅을 해주시면 훨씬 보기 좋아집니다. 네 번째로 관리 제품인데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구입한 캐럿 왁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캐럿에서도 클리너가 따로 나왔던데요. 제가 이 왁스를 구매할 아주 오래전에는 캐럿에서 왁스만 판매했었고 이 왁스도 클리닝 기능이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사용해본 결과 이 캐럿 왁스 에센스에는 클리닝 기능이 없습니다. 얼룩 제거를 위해서는 클리너를 따로 사셔야 하고요. 이 왁스도 관리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고가의 명품백에는 사용하지 않고 현재는 가죽 소파를 닦아주는 용도로 아주 가끔씩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막 방수, 발수 이런 말들도 써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코팅되는 관리 제품이구나 해서 이걸 새로 구입한 루이비통 카우하이드 가죽 부분에 바른 적도 있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방수나 오염 코팅 기능은 거의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오일 성분이 가죽의 에이징을 앞당겨서 태닝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캔버스 부분에 발랐더니 광이 나면서 코팅이 되더라 뭐 이런 말들도 봤었는데 제가 다 해봤지만 바른 직후에 일정 시간 일시적으로 광이 날 뿐 결국에는 별로 코팅이나 보호 효과도 잘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품백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품백 관리용으로는 추천하지 않지만 정말 오래된 푸석푸석해진 낡은 가죽 자켓에 보습을 주는 용도나 곰팡이 등으로 손상된 가죽에 곰팡이 제거 후 방지 기능으로 바르기에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오래되고 낡은 가죽 제품에 관리 용도로 사용하시면 무난할 제품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루이비통을 애정하는 분들을 위해 루이비통 금속 변색을 관리하는 제품도 간단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 쓴 신주 장식은 자동차 컴파운드로 닦으시면 반짝반짝해져요. 까지거나 변색된 도금 제품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신주 장식, 황동의 변색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까매진 자물쇠를 컴파운드로 닦아내면 맨 처음 같은 완전 진한 누런 골드는 아니고요. 색이 좀 연한 라이트 골드로 반짝반짝하게 다시 광이 살아나거든요. 집에 변색된 자물쇠가 있다면 컴파운드로 닦아보세요. 그럼 이제 저의 실제 얼룩 제거 경험과 제가 사용한 제품을 공유할게요. 저는 작년에 루이비통 나노노의 앙프랭트 가방을 구매하고 처음 딱 게시한 날 가방과 같이 게시한 새 패딩 점퍼에서 염료가 묻어나와 가방이 이염되는 일이 있었어요. 새 패딩에 새 가방을 들고 기분 좋게 나갔다가 얼룩이 딱 생긴 거죠. 그 후에 구입처에서 제 옷을 수거해 가서 기관을 보내고 심의를 받았는데 결론은 제 옷이 물이 빠지는 불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새 가방을 들고 나간 첫날에 옷과 닿았던 가방의 모든 부분이 까맣게 물이 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클리너들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요. 당시에는 염료 제거제는 구입하지 않았던 상태라 플리의 가죽 클리너와 캐럿 왁스로 제거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하나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전혀. 저는 그 전까지는 풀리에 클리너로 웬만한 생활 얼룩은 지웠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워질 줄 알았는데 아무리 문질러도 전혀 안 지워져서 완전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막 폭풍 검색을 했어요. 검색하다가 어떤 댓글을 보고 집에 있던 이것으로 제거를 해봤는데 다행히도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은 바로바로 바세린이었어요. 루이비통 아주르 캔버스에 청바지 이염이 생겼는데 바세린 묻혀서 살살 문지르니 지워졌어요 라는 댓글을 보고 진짜 안 될 것 같지만 혹시나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저도 바세린을 바르고 문지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번 문질렀을 때는 이것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 아주르에 이염됐다는 분이 계속 살살 문질렀다고 하시길래 저도 그냥 계속 살살 문질렀거든요. 이걸 문지르면서 남편이랑 이거 어떡하지? 새 건데 완전 속상하다. 그러고 뭐 남편은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써. 소모품인데 뭐 막 이런 대화를 하면서 몇 분 동안 계속 문질렀어요. 근데 그렇게 대화하고 몇 분 뒤에 보니까 약간 얼룩이 연해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워진 건가 아닌 건가 원래 이랬나 싶어서 바세린을 더 많이 묻히고 계속 문질러 봤더니 어느 순간 나중에는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가방에 묻었던 모든 염료를 바세린과 극세사 천으로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당시에는 당황해서 얼룩을 제대로 남긴 영상이 없는데요. 바세린으로 지워지는 걸 확인하고 중간부터 남긴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당시에 이걸 막 빨리 만들어서 후기도 쓰고 올리고 싶다 싶었지만 당시에 바로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가죽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괜찮아 보이더라도 이 바세린이 가죽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변색이 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 반년 이상 지켜보고 공유하려고 기다렸고 8개월 이상 경과를 지켜본 지금에서야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바세린으로 지운 부분에 가죽 변형 등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다만 꼭 주의하셔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공유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여드린 모든 가죽 클리닝 제품을 포함해서 바세린까지 사용하실 때 반드시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코팅된 가죽에만 사용하세요. 코팅이 안 된 내추럴 베지터블 가죽이나 세무, 누벅 등의 제품에는 절대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는 분들을 위해 보여드릴게요.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색이 진해지는 가죽, 물을 흡수하는 가죽들에는 절대 클리너나 오일류를 바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다 흡수해서요. 그 바른 부분이 색이 더 진해지고 더 심한 얼룩이 생겨버려요. 반드시 코팅된 가죽에만 사용하세요. 둘째, 절대 힘을 줘서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한 번에 잘 안 지워지면 가벼운 세게로 여러 번 반복하세요. 절대 한 번에 지우려고 세게 문지르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룩보다 더 최악은 가죽에 코팅이 벗겨지는 거예요. 얼굴에 있는 점 몇 개, 잡티 몇 개를 빼겠다고 피부를 갈아버리는 격이거든요.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 재생이라도 되지만 한 번 망가진 가죽은 재생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명품 수선 업체에 맡겨서 비싼 돈 주고 복원을 한다 해도 가죽의 코팅은 최초에 이 가죽이 만들어질 생산 당시에 생산 과정에서 입혀지는 코팅이 최고예요. 복원을 하고 부분적으로 더 씌우고 해도 내구성이나 품질 면에서 본연의 최초 가공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룩을 빨리 빼고 싶은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대 급하게 세게 문질러서는 안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가죽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죽의 컨디션을 체크해 가면서 혹시 이걸 문지를 때 가죽의 컬러가 묻어 나오는지 아닌지까지 보면서 반복하셔야 해요. 가죽의 컬러가 같이 묻어나온다. 이거는 벌써 이제 가죽의 손상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즉시 중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죽 가방에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죽의 보호 목적의 인위적인 처리를 미리 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고요.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처리 목적으로 가죽 케어 제품들을 사용합니다. 가끔씩 저한테 방수 코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짧게 첨언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